예, 안녕하세요. 예, 유르브의 정석, 실무체와 한정승인의 정석, 저자, 이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관련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자녀분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이 자녀분이 여기에서 출생을 했지만 실제로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이 안 돼 있죠.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데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 이게 법률상 배우자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처음이죠. 처음. 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이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호적을 못 올리고 이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시게 되니까 유전자 검사가 안 됩니다. 이게 시신을 발굴해가지고 꺼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형제가 있거나 또는 여기에 또 다른 자녀가 이렇게 있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하고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죠. 친생자 관계 부존재. 이 어머니와 이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서 말소를 하고 이 둘 사이에서는 반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자녀와 돌아가신 생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지? 유전자 검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생모죠. 생모의 친자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친자나 또는 형제, 형제가 사망했다면 조카, 이런 분들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정황입니다. 정황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서를 통해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가 안 되면 정황을 통해서 친자로 인정받아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권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곧바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신생자 관계 존재 확인해소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신분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곧바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는데 없습니다, 친자가. 여기서 그냥 등기를 해가버립니다, 이렇게. 등기해가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 존재를 거쳐서 말소 청구할 거냐,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말소 청구를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잘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생모는 누구일까요? 생모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나왔으니까. 몸에서 나온 몸에서 자궁에서 임신하고 있다가 자궁에서 나온 겁니다. 제왕절개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안 됐다 그래서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왜? 이 여자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 근데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친생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호적에 있다가 사망하셔서 이제 인지청구가 들어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양다릅니다, 이게. 다른 남자와 이 남자와 만나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의 애를 가진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여자는 이 사람을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친척들과 이 남자는 얘가 이 사람의 자녀인 거로 착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기는 이 엄마가 생모인 건 틀림없지만 왜 그 몸에서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누군가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비록 친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자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로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일단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자녀 간에는 오로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리가 호적에 올라가야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창설적 신고라고 합니다. 권리가 창조된다는 거죠. 권리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 생모에서 태어나면 그냥 생모의 자녀입니다,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호적에 올리는 건 뭐냐? 이 자녀, 왜냐면 어머니가 낳지만, 여자가 애를 낳지만, 그거는 그 주변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거. 그래서 이거를 확인적 신고. 확인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 애가 맞지만,
그걸 확인한다는 의미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생모와 자녀 간에는 이 가족관계 그 뒤집어 얘기하면 생모와 자녀 간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드물게 이게 유죄점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꼭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존재를 거쳐야 되느냐? 물론 친생자 관계의 존재라고 해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황으로도 친생자 관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친생자 관계가 없어도 어머니의 경우는 곧바로 가능하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7시 반에 오셨었는데 이 통화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머니가 계시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애가 둘 있고 우리 쪽에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또 있는데 여기서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과연 친자분녀 관계 부존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제 분할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친생자 관계 없이 그냥 당사자를 잡는데 이거를 빼고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사실은 그냥 일단 친생자 관계를 안 넣고 집어넣고 이런 법률을 설명해서 진행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판사님께서 뭐 이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해와라 이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내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판결을 받는 거보다는 판결 받아서 그다음에 상제분할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상제분을 넣고 변론기 일단 판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넣어라 이러면 넣으면 됩니다. 상제분할도 오래 걸리니까. 그럼 요거 이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왔다가 다 인정한다 그러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없이 그냥 상제분할만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절차가 간단하게 되고 비용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모와 잘 안에는 호적이 없어도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뭐 테크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일을 진행할 때 좀 편리하거나 기간 단축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또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좀 생깁니다. 특히나 또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면 이북. 왜냐면 이제 한번 문제가 됐던 게 월남하신 분입니다. 근데 재산이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피고 입장 유럽은 들어갔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상속인이니까 n분의 1이다.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확 줄어버리죠. 유럽인이. 근데 남자인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여자인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그래서 이 사례가 둘 다 있습니다. 아버지 사례를 저희가 했었고 어머니 사례는 다른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인 경우는 이게 확 틀려버린다. 이런 문제. 자, 오늘은 어머니가 이제 피상속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는데 친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이제 그 변동이 일어나는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